제 책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인도 주가 지수에 장기 분할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하라. 예. 예. 왜냐하면은 제가 2020년에 처음 낼 때도 신고점, 2022년에 개정할 때도 신고점, 올해 개정했을 때도 신고점. 계속 신고점을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권유를 했는데 상투를 잡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게 우리 부담이죠. 예, 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부담인데 예.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 많이 깨졌었는데 예. 지금 어느덧 25,000이 됐네요. 예, 금방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1430까지 갔다가 2000에서 1430 갔다가 예, 예. 아직까지 지금 2800 요렇게 있는데 코로나 저점 대비 딱 2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한 8,000, 7,000 갔다가 지금 25,000이니까 7428 거의 하여튼 3배 이상 올랐다고요. 예, 예. 그럼 인도 증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네. 눌리면 사야지. 네. 타이밍 안 줄 가능성이 네. 있고 또 이제 투자 대가 앞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올라가는 걸 사야지. 네, 맞습니다. 예. 빠지는 걸 또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제가 느끼는 게 네.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니프티 피프티라는 지수인데 네. 우량주 50개로 만든 겁니다. 그거에 다우 30 같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네. P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이 P다 그죠? 예. 핫핑크가 P인데 P가 사실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 있느냐? 네.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기대가 올라서 오르거나 실적이 올라서 오르거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도는 실적이 올라서 오른 겁니다. 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P가 안 올라갔다는 말은 진짜 실적이 예. 되게 고성장을 보였나 보네요, 진짜. 예. 왜냐하면 뭐 GDP 성장률이 뭐 8% 예상을 하니까 예. 기업들은 사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또 지표가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저기 GDP 대비 예, 시총이 얼마냐 보면은 지금 한 105배 정도 105배가 아니라 105% 정도인데 이게 뭐 최근 10년 최대가 119까지 올라갔었고요. 뭐 최소는 58이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거의 190배 그러니까 190% 우리나라도 뭐 인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103%.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늘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GDP 대비나 P 대비 현재 주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나는 절대 못 산다 하는 영역은 아니다. 만약에 그 시점이 되면 저도 약간 한번 팔까 이런 생각도 고려할 법한데 뭐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foreign 포트폴리오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처럼 이제 간접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제가 우리나라 조원 단위로 환산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2022년에는 순매도였거든요. 한 21조 정도. 그러네요. 네, 하지만 주가는 영향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07년 입사하거든요. 증권사.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기 증권사 객장에서 뭐 맨날 하는 소리 외인 수급이 어떻고 저떻고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걸로 한창 이야기 떠들 때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인도 시장하고 유의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인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또 강력한 동의는 다음 장에 있는 이제 인도 뮤추얼 펀드 적립식 투자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한 32조 원 가까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이게 이제 2달치만 반영이 된 건데 회계 기간 때문에 2016년에 들어온 것만큼 들어왔어요. 2016 회계 기간 그 기간에 한 7조 정도 샀는데 올해 2개월만 들어온 게 그 기간
매수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 주식 시장은 인도 개미들이, 인도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올리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네요. 다음 장은 이제 인도 대표 기업 10개만 제가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예. 제가 옛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스탁 셀렉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덱스에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골라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인도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입니까? 그래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시가총액이 큰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 말고는 얘보다 큰 회사가 없어요. 네. 예, 시총이 한 300조가 넘고요. 300조가 넘어요? 예, 300조 넘고. 릴라이언스입니까? 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고 이게 어떤 산업을 하냐면은 정유화학, 통신유통, 예, 통신유통. 그 SK네. 예, 저도 이제 그 생각했어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SK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특히 이제 서울 한국이동통신 인수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그 사이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통신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통신은 매달 이제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피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또 추가 수익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앱 베이스 비즈니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통신 유통은 압도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1등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크고 인도 전체 PE가 한 23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뭐 조금 밸류에이션 높은 수준이라서 저는 늘 뭐 인도 주식 뭐 해야 돼? 하나만 골라봐 하면은 이 회사를 떠올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이제 타타그룹에서 가장 큰 시총이 가장 큰 회사고 인도의 이런 가장 유명한 산업인 IT 서비스 산업에서 글로벌 두 번째로 브랜드 밸류에이션이 큰 회사입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은행. 이건 민간 은행 중에 가장 큰 회사 HDFC 뱅크고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 주거래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티 에어텔. 이 회사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 회사인데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입자가 많은 통신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 지역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또 통신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또 아프리카가 또 굉장히 또 인구가 인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요. 통신회사가 P 114배 이거는 정말 그렇죠. 의외네요. 보통 저 PER을 받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ICICI 뱅크라고 그것도 민간은행. 그다음에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는 국영은행입니다. 인도가 91년 이전까지 인도 정부에서 국영은행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은행들이 나온 거고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은행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가 인도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보험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도 인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예. 그래서 뭐 기업들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은 요 라이프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도 옛날에 삼성생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자금이 삼성전자를 키우고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인포시스, IT 서비스 회사. 그리고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영국 유니레버의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ITC는 어떻게 보면 힌두스탄 유니레버의 뭐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그런 생필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저기 모태가 담배 회사입니다. 임페리얼 타바코
거기에 이제 모 회사 그 모태이기 때문에 담배 플러스 식품, 뭐 레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딱 보면서 아까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 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LG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면 은행이 3개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뭐 100년 된 은행 뭐 이런 걸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발도상국에 그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은행주 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중국도 보면 공상은행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계속 상장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농협은행 같은 거 또 상장이 되고, 물량도 많아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은행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은행이 되게 많았는데 IMF를 겪으면서 은행이 확 줄고 지금도 보면 지점이 더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은행은 좀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이런 거는 인구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때는 되게 고성장을 해서 주가가 한 40배씩 이렇게 올랐거든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잘 골라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미국 상장돼 있는 인도 주식도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인도 주식 사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HDFC 뱅크가 있고요. 아까 위에서 봤던 전무님께서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은행주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시총이 큰 은행주랑 두 번째 은행주가 다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상장돼 있군요. 예. 지금 바로 매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시스도 아까 보신 IT 서비스 회사고, 그다음에 와이프로라는 회사도 IT 서비스 회사인데 얘도 시가총액이 100위 안에 드는 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특화 산업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산업이 제약 산업이에요. 제약. 예.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대표님도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무보험 상태로 있었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 가기 힘드니까 좀 약을 어떻게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자가 치료 키트 이런 걸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싼 의료를 좀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 미국인데, 그러면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싼 데서 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원재료도 싸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약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인도 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발모제, 제네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제 핀페시아라고 하는 뭐 인도 약도 있고, 원래 그게 뭐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보니까 다들 머리숱이 우리 이승준 대표 왔네. 그런 우리 이 대표가 이거 약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또 이제 형님들이 저한테 좀 부탁하시는 약 어떤 약이냐면 이제 저기 비아그라 제네릭.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사면 안 되는데 부탁을 좀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약값이 굉장히 싸고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가 있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저는 뭐 되도록이면 이제 안 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고요. 인도에서 미국에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간 한 5년 기간에도 왕왕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패를 맞아봤고, 그래서 시총이 좀 큰 회사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솔직히 다 모르잖아요. 한 기업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회사의 정보도 많이 없는데 스몰캡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저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은 그냥 놔두는 편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세 번째 대우전자. 대우전자 없어졌고, 그죠? LG전자의 핸드폰 사업부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동차 많았거든요. 쌍용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나라 인도의 1등 기업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 투자하자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제 저기 인도 시장 G2가 열리나요? G2가 열리면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전 속으로 이미 애지간히 좋은 회사들을 다 이렇게 살 수 있네. 시총 탑 10에 드는 회사들을 접근이 가능한데 그걸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예. 미리 알박기 해놨다가 그런 게 가능하면 더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인도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뭐 삼성자산이라든지 타이거를 운영하는 미래자산에서 인도 관련된 ETF를 계속 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맨 위에 있는 요 코세프랑 그 밑에 뭐 타이거, 니프티, 레버리지 합성 뭐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됐을 때 상품을 내야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야, 여기 인도 니프티 5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그 니프티 50라는 지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 주시기 전에는 과거 70년도에 미국에서 니프티 50라고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용사에서 50종목 따로 떼서 만든 상품인가 했더니 지수가 니프티 50라고 있는 거다, 그죠? 인도에 있는 이제 내셔널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코세프, 타이거 뭐 등등 코덱스도 있고 한데 비교 지수가 니프티 50면 사실 거의 수익률이 똑같겠네요. 예, 다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가 2개가 있고요. 레버리지가 있네요. 또 변동성 2배로 움직이는 게 2개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품이 운용사만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거랑 저기 코덱스는 완전 지금 경쟁이 붙은 거죠. 삼성 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공격적으로 이쪽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품 구조가 좀 비슷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니프티, 피프티 말고 약간 테마형 상품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요? 하나는 삼성에서 만든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인데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도에서 가장 큰 재벌인 타타그룹의 10종목 거래량 상위 10종목에다 투자하는 상품이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라고 해서 소비재만 떼가지고 주식 20개 고르겠다고 한 게 나왔어요.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니프티, 피프티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금융이 37%, 소비재 22%, IT, 에너지, 기타. 그러면 이제 타타그룹도 사실은 소비재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T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TCS,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IT 서비스 기업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타그룹이 분명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봤지만 타타그룹 주의 성장 수익률이 니프티, 피프티보다 좋았으니까 그 상품을 냈을 겁니다. 과거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더 소비재에 치중이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거는 아예 소비재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빵 투자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네요. 소비재에 대한 소비재 몰빵인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인도 소비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제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주변 분들한테 추천드릴 때는 보다 좀 탕평한 포트폴리오를 권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성향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7년 입사해 8년에 바로 리만을 맞은 세대라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좋으니까 사실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또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좋은 다음에는 좀 안 좋은 것도 오더라.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트폴리오를 좀 탕평하게 짜는 거를 예.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좋은 말씀이시다, 그죠? 이래 막 좋다 하면서 막 금융권에서 이런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좀 약간 느리거든요. 저같이 느린 사람이 아직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 약간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인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저는 한 30년 정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 상장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러 자산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문제 또 고려하실 거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심볼로 검색도 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다라고 하는 요 MSCI 인디아라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네. 나머지 모든 ETF보다 큽니다. 야, 예.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미국에서 어떤 ETF 해야 되냐? 예. 뭐 그 인다가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운용 성과도 괜찮아요? 예. MSCI 인디아가 니프티 피프티보다 더 많은 종목들, 예. 대형주 외에 중형주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라 가지고 예,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도 비싸고. 아, 비싸요? 예. 0.64%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싸고 예. 그리고 또 환전하는 또 수수료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또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ETF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많아서 또 뭐 여건이 또 허락하면 다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2007년대 중국 펀드 막 가입할 때 보면 그 운용 보수가 뭐 거의 2.5% 이랬었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 이 ETF 운용 보수 0.64는 보수가 비싸서 난 이거 투자하기 싫어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인도 주가 지수가 오른 것만 보더라도 보수는 보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단지 그 포트폴리오를 어떤 걸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미나하고 강의할 때마다 같이 외친 주문이 있거든요. 뭡니까?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뭡니까? 느그 할매도. 느그 할매도. 우리 할매도. 우리 할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 분할 매도. 예. 할매도가 라임인 거죠. 아, 라임이네. 예. 느그 할매도, 우리 할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도 굉장히 재밌게 끝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퇴직연금 계좌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가 오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게 뭐 있냐. 그리고 전무님이 인도 좋아하시는데 인도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ETF 뭐 있냐.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다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인프라에다가 한번 투자해 볼까 아니면 소비재 집중에다가 해볼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저희 채슬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황맨 이 강황이란 게 그 카레 할 때 그 강황 맞죠? 예, 카레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죠. 네, 강황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세요? 예.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김치든 뭐든 드실 때 강황가루 뿌려 드세요. 예. 네. 그거 모르셨군요. 예. 네. 전무님 되게 강황맨 집안이셨네요. 네. 우리가 그 지나고 나서 내가 그거 알았는데 투자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뻔히 이런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먹을 수 있는 시장인데 또 공부를 안 해서 놓쳤다. 이것도 보면 지나고 보면 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석된 리포트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쉽고 재밌게 인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연말이나 뭐 인도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많은 또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infoindia@naver.com 예. 네, 인도 투자하자 블로그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대담 순서 강홍민과 한 인도 시장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